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전웅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최근 수소사회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롯데정밀화학도 혜택받는 기업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최대의 암모니아 설비 생산 보유를 한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기업 정보를 살펴보면은 설립일자는 1964년도 8월 27일에 설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도 2월에 최대 주주가 삼성정밀에서 롯데정밀로 변경이 된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두 꼭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케미칼 사업 부문, 두 번째로는 그린 소재 사업 부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케미칼 사업은 세정제, 냉매, 매연 저감제 등을 생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린 소재 사업 부문에서는 건축과 의약 그리고 페인트 첨가제를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각각의 이런 성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케미칼에선 ECH, 가성소다, 유록스, 그리고 암모니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린 소재에는 메셀로스와 헬셀로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암모니아는 뒤에서 수소를 다룰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 상장 여부를 보면은 1976년도, 즉 설립된 지 12년 뒤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용평가는 한국신용평가에서 AA-를 받은 것을 알 수 있고, 본사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580만 주, 그 중에 33만 주가 자기 주식수로서 전체 대비 1.28%가 자기 주식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봐도 포스코 케미칼은 0.55%인데 반해 롯데정밀화학은 1.58%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도 꽤나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주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롯데케미칼 외이인이 31.13%로 실제 롯데정밀화학을 컨트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롯데케미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헐메스 인베스트먼트가 6%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롯데정밀화학의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 케미칼과 그린 소재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사업 부문이 제품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롯데정밀화학의 사업 부문별 매출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은 케미칼 부문에서는 34%의 매출을, 수출 부문에서는 13%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케미칼에서 상품 부문에서는 국내에서는 19%, 수출에서는 6%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린 소재에서는 제품이 2%, 그 다음에 수출이 26%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케미칼의 제품, 케미칼 제품의 수출, 케미칼의 상품은 최근 3년 동안 역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케미칼의 수출과 그린 소재 제품, 그린 소재 제품의 수출은 이렇게 플러스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살펴봅시다. 정밀화학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유나 석유화학, 석탄과 비료 등 기초화학 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서 자동차나 선박, 전자, 생명산업 공학 등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 소재형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의약품과 화장품, 첨가제, 접착제 이런 것들이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로 인해서 매년 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플러스 요소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하지만 전통적인 정밀화학 분야인 농약과 염료, 안료, 도료 등 이런 분야에서는 수요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세가 둔화 또는 정체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정밀화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케미칼 사업부, 두 번째로는 그린 소재 사업부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부부터 살펴보시죠. 크게 염소 계열 제품과 암모니아 계열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암모니아 제품은 비료,
합성섬유, 나일론, ABS 수지 등의 원료로 쓰이는 기초화학 물질로 국내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플러스 요소로 작용되고 있고, 이 암모니아가 수소 산업과 굉장히 크게 밀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린 소재 사업부는 셀룰로스 계열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건축용 시멘트 물성 향상제인 메셀로스, 그리고 수용성 페인트 첨가제인 햇셀로스, 그 다음에 의약품 캡슐과 코팅제인 애니코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내수와 수출의 구성비는 55%대 45%로 내수에 포커스만 맞출 뿐만이 아니라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아주 고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롯데정밀화학의 플러스 요소라고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구분되는 분야별로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린 소재 사업부에 소속된 메셀로스와 햇셀로스는 당사, 즉 롯데정밀화학이 2020년도 기준 1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ECH는 2위를 차지하고 있고 1등이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성소다의 경우에는 하나가 1등, 2등이 바로 롯데정밀화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소 사회에서 암모니아가 각광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신재생 에너지의 뜻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변환시키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해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인데요. 최근에는 화석연료 고갈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환경 에너지로 100%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전력 공급의 이슈가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전력 공급의 이슈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의 필요성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방법으로 바로 수소 저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소라는 게 장점만 갖고 있으면은 바로 수소 저장을 하면 되는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피당 저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경제적인 대용량 저장과 장거리 운송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소의 저장 및 운송을 위해서 수소 캐리어로 암모니아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암모니아가 뭐길래 급부상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질소와 수소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존의 천연가스는 수소를 생산할 때 그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천연가스에서 뽑는 수소는 100% 친환경적이지 않았지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소와 질소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 친환경이라는 점이 굉장히 천연가스와는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암모니아는 수소, 즉 252.9도에서 액화되는 것과 달리 영하 33도나 또는 영상 25도 조건에서도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에는 조금 더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 단위 부피당 1.5에서 2배가량의 저장 용량을 갖는다는 점도 수소와는 다른 암모니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에서는 국내 최대 암모니아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소산업에서 암모니아를 적극 활용한다면 반드시 롯데정밀화학은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그 역할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이 수소사회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고정비 성격이 강한 종업원 급여와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 상각은 2020년도 기준 20%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나머지 즉 상품과 제품, 원재료 등이 전체 비중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롯데정밀화학은 고정비의 비중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높고, 그 변동비 중에서도 원재료나 상품 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를 통해서 회사의 향후 미래 이익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주요 품목인 메탄올과 프로필렌을 살펴보면은 원재료의 가격이 점차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익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실제 원재료의 가격은 떨어졌는데 판 가격, 즉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케미칼 부문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고 그린 소재 부문은 가격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둘 다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지만 실제 케미칼 사업 부문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더 싸게 팔았다는 뜻이 되고 그린 소재 사업 부문은 그것과는 영향을 조금 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해 사업 연도의 가동률을 살펴보면은 케미칼은 90% 후반대를, 그린 소재 사업 부문도 90%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균 가동률이 90%를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의 한계가 거의 다 왔다라는 뜻이 되고 이 회사가 더욱더 큰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증설을 해야 되는 이슈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진행 중인 투자 및 향후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은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실제 메셀로스 G라인, 애니코트 E라인, 그리고 식의약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봤을 때 롯데 정밀화학에서는 실제 이 회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욱더 증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린 관련된 분야에서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 정밀화학의 대차 정보를 살펴보면은 2021년도 9월달 이후에 대차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전체 주식수 대비 3%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비율로 봤을 때는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금은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증자하지 않았다는 점,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자본은 8.2%씩 증가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회사는 증자를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계속 쌓아가서 자본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기간, 즉 5년 동안에는 부채가 마이너스 11.7%로 계속해서 부채의 비중이 줄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자산의 경우에는 4.1%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자본금이 1290억 원일 때 부채는 2249억 원 그리고 자본 즉 지배주주 지분이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재무 상태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2.7%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이 2018년도에는 15.4%로 한 6배가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2018년도와 19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15%대로 좋은 수준을 유지했고 2020년도에는 조금 하락했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하락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10%면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K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5년 동안 매출액은 3.8%씩, 영업이익은 30%씩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15%에서 16%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행히 이 수준 자체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원을 벌었을 때 16.5원이 매출채권, 즉 외상으로 잡힌다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최근 5년 동안 엄청나게 매출채권이 증가한 면은 없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괜찮지만 절대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낮아졌으면은 회사에서는 더욱더 현금을 빨리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K겨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과 매출채권의 증감률은 다음과 같고요.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 2018년도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소폭 하락했고 2020년도에는 또 소폭 반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매출액은 2.6%, 재고자산은 2.2%의 성장성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롯데정밀화학은 당연히 유형 자산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50%대에서 60%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무형 자산의 비중은 2.2%에서 1.8%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근 5년 동안 매출액은 2.6% 상승할 때 유형자산은 1.1%, 무형자산은 마이너스 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비를 계상시키느냐를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무형자산으로 개발비를 계상시킨 것은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출액 대비 연결 개발비 비중이 1%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의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최근 TTM 4분기까지 3.8%의 성장률을 보였고 매출원가는 3.2%,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6.2%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판관비는 오히려 역성장을 해줘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마이너스를 찍었기 때문에 최근 4분기까지의 K거 기준으로 계산은 불가능하고, 다만 영업이익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당기순이익도 2017년부터 TTM 최근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우선 2016년도에는 주당 배당금이 300원, 그 다음 연도에는 800원, 1,700원, 1,700원, 1,500원을 배당으로 지급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배당 성향을 보면은 조금은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20%에서 19% 후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1%가 좀 안 됐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는 2.72%로 어쨌든 국고채 3년 금리인 1.36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배당주 플러스 성장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논리가 완전 틀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실제 기업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보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플러스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투자활동을 꾸준히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확인해야 될 점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떤 해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적었던 적이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그런 적은 한 번 2017년도에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1,888억 원이었는데 투자활동으로 2,389억 원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말 및 현금성 현금 자산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2,100억 원이었던 돈이 2020년도 말에는 91억 원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조금 적다는 점은 위험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 회사가 유보한 이 잉여금 자체는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은 조금은 여유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 투자 재무활동 및 현금성 자산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31%씩,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22%, 재무활동은 35%, 그리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마이너스 47%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단기순이익 간의 비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모두 단기순이익보다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3년 동안에는 영업의 질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4분기를 다 더해봤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200억 원이 나왔을 때 단기순이익이 2,400억 원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단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다라는 점은 영업의 질이 최근 3개년도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3%씩 증가했을 때 주가 상승률은 14.8%씩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도에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봐야 되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의 곡선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전년도 1861억 원보다 757억 원으로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캐펙스, 미래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4분기 기준으로 살펴봐도 2020년도와 최근 4분기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일부 떨어졌지만 어쨌든 캐펙스의 투자하는 정도가 2019년도와 2018년도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투자한 캐펙스들이 나중에 얼마만큼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치환이 되는지를 매 분기마다 살펴보면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23%씩 증가할 때 캐펙스는 최근에 많은 투자 때문에 30%씩 투자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잉여현금 흐름은 14%, 주가 상승률은 14.8%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우선 기업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롯데 정밀화학이 주당 91,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저점은 23,550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보면 롯데 정밀화학은 최근 5년 동안에 코스닥과 코스피보다, 즉 시장 지수보다 아웃퍼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속한 회사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를 살펴보면 순자산 1조 1000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2149억 원을 발생시켜서 ROE는 19.02, 19년도에는 15.27,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7.58%의 ROE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 순자산의 비영업 성격의 자산은 5,190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분면에 롯데 정밀화학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면은 A사 분면과 B사 분면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보금이 아주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고 ROE는 꽤나 높은 수준 17.58%를 달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경인 회계사의 S림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91,100원이라는 점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예상 ROE가 12% 정도가 되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적정 주가는 95,00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의 S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5년간 배당 성장성은 굴곡이 있었으나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기업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간의 캐펙스가 30%씩 성장했다는 점은 플러스 요소로 보여지고요. 그린 소재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그린 소재 사업 부문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확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이 회사가 그린 소재 사업 부문에 더욱더 힘을 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을 보면은 ROE가 19년도에는 15.27, 20년도에는 17.58%로 준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잉여현금 흐름이 2020년도는 전년도 대비 조금 줄었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준수했고, 다만 캐펙스의 비중이 늘어나서 잉여 현금 흐름이 줄었다는 점 때문에 그래도 수익성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91억 원으로 너무 적지만 이 회사가 유보하고 있는 이익 잉여금 자체가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그 돈을 현금성 자산화 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회사 청산시에는 5,190억 원으로 양호한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그린 소재 사업 부문의 성장을, 그리고 저 먼 미래에는 기존 투자 설비를 이용한 암모니아 수소 사업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롯데정밀화학 기업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